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봉승 작가님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신봉승 작가님의 다른 저서들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그의 역사관과 철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 작가님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한국사의 인물들에서는 한국 역사의 주요 인물들을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그는 인물들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 그들의 사상과 행동이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합니다. 이 일을 통해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살아 숨쉬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길을 묻다에서는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며 그 사건들이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신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 역사는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관통하는 흐름과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배우고 반성할 수 있는 교훈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현대사의 재발견에서는 근현대사의 주요 이슈들을 재조명하며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신봉승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관점이 역사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로 돌아와 신봉승 작가님의 이러한 철학이 어떻게 이 책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봉승 작가님의 저서들은 단순한 역사 서술을 넘어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는 그의 역사관을 집대성한 작품으로서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역사의 깊은 통찰과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큰 눈을 떠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오만이나 재물을 탐욕하는 자의 오만은 역사 기록자들이 반드시 후세에 전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패덕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역사에서 페르시아의 패망 원인을 크세르크세스의 오만에서 찾았으며 신은 인간의 오만에 대해 보복할 것임을 믿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신을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라 확신합니다. 비록 그 신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 없지만 역사를 읽다 보면 그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운명을 바꿀 기회가 몇 번 찾아오며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하늘의 소관일지라도 당사자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는 준엄하게 흐르며 강폭이 넓어지고 물결이 도도해지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자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역사를 교양으로 읽는 것은 식견을 확립하고 표준을 정하며 윤리가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은 역사가 남긴 판결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황국 신민의 맹세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나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나는 마음을 합해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한다고 가르쳤으며 중등학생이나 일반인에게는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에 협력하여 단결로 굳게 하자.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키워 황도를 선양하자고 교육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당시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가슴 두근거림을 주었고 나라를 이끌어갈 역사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반면 시바 료타로의 작품에는 일본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꿈을 품게 만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행동하는 지식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좁은 학숙에서 13명의 제자에게 일본의 미래를 꿈꾸게 했고 그 제자들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큰 눈을 떠야 할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경영학개론이 아닌 역사를 읽어야 합니다. 역사에는 선악을 구별하는 표준이 적혀 있으며 이 표준은 윤리성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살펴 읽는 것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유럽의 르네상스가 꽃피던 시절, 조선에서도 르네상스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역사가 준엄하고 살아있는 가르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곡 2의 자격문 첫 번째. 큰 뜻을 세우고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되 털끝만큼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둘째. 마음이 안정된다는 말이 적다. 그러므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은 말을 줄이는 일이다. 셋째. 마음이란 살아있는 사물과 같다. 잡념과 헛된 망상을 없애기 전에는 마음의 동요를 없애기 어렵다. 넷째.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혼자 있을 때는 상가는 마음을 가슴에 담으며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도 생각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글을 읽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니 만약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롯이 앉아서 글을 읽는다면 쓸모없는 배움에 지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재물을 이롭게 여기는 마음과 영화로움을 이롭게 여기는 마음을 비록 쓸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이를 처리할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처리한다면 이 또한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이 된다. 일곱 번째. 해야 할 일이라면 정성을 다하여서 해야 하고 해서 안 될 일이라면 일체 끊어버려서 가슴속에서 옳으니 그르니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 한 가지의 불의를 행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치에 어긋나는 악행을 저지른다면 나는 스스로 돌아서서 반성하면서 그를 감화시켜야 한다. 열 번째. 밤에 잠을 자거나 몸에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워서는 안 되고 공부는 급하게 해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MBC 실록 대하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의 경우는 나의 50대, 10년의 황금기를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가 있었다. 그 30여 년 동안 3천여 건의 장서를 모두 역사책으로 바뀌었고 민족의 자랑인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413건을 밑줄 그어가면서 장장 9년간에 걸쳐 완독할 수 있었다. 1000번을 자랑해도 끝내기 어려운 나의 자부심이다. 바로 그 행간 안에 시대의 정신, 바로 역사 정신이 녹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의 역사 읽기가 학자들보다도 정확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역사 드라마에서 시대 정신의 발현은 국민선도라는 큰 뜻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역사 인식으로 무장한 국가가 세계를 바로 이끄는 지도국이 되는 것처럼 역사 인식으로 무장한 국민이 그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 말기 대석학이자 위정척사의 화신이었던 화서 이항로 선생의 독서로는 내가 접한 독서론 중에서 가장 준엄하다. 내가 중용 외우기를 10,000번까지 하였는데 외울 때마다 뜻이 달랐다. 죽기 전에 한 번을 더 읽는다면 무엇을 깨닫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 지필묵은 고사하고 알몸으로 일본 땅에 잡혀간 30대의 강항 선생이 친필로 사서오경 9책의 방대한 내용을 단 한자도 틀리지 않고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이 비결이 이항로 선생이 말한 10,000번 독서론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후지와라 세이카는 강항 선생이 써준 사서오경에 외인들이 읽을 수 있게 외운을 달아서 일본 유학을 싹틔웠다. 그것은 일본 땅에 퇴계학을 싹트게 한 씨앗으로 이를 바탕으로 일본 유학이 정립되는 알찬 결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때 강항 선생이 외워서 쓴 사서오경은 지금도 동경내각도서관에 그 원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